안에 때들이 불어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스팀 청소를 하는 거와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1대1 비율로 깔아주시면 돼요. 스팀을 발생시킬 수 있게끔 1분의 시간이 지났는데 보시면은 정말 스팀 청소한 것처럼 습기가 맺혀져 있어요. 대한민국 모두가 청소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많은 분들에게 청소 관련된 쉽고 간편한 영상들을 준비하고 있고 전문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고수 이 팀장입니다.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사용을 좀 많이 하고 또 기름기 있는 제품들을 많이 조리를 하신다면 청소는 자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쪽에 있는 오물들이 오래 방치돼서 얼룩을 만들거나 말라 비틀어지면서 이물질들이 조리하는 음식에 튀어서 육안으로도 냄새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청소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특별히 스팀 청소를 하는 거와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청소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준비물은 식초하고 이 컵만 있으면 됩니다. 간혹 식초하고 베이킹소다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영상들도 보셨을 텐데 사실 식초하고 베이킹소다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것은 청소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초가 갖고 있는 성분과 베이킹소다가 갖고 있는 성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합쳐졌을 때 서로가 갖고 있는 특징을 발휘해서 청소가 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 따로따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식초는 사용하시다가 남은 아무 식초나 사용하셔도 됩니다. 1대1 비율로 따라주시면 돼요. 계량컵까지 이용해서 비율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준비가 벌써 다 끝났어요. 강으로 돌려주시고 시간은 5분 정도 돌려줄게요. 안에서 스팀을 발생시킬 수 있게끔 시간을 조금 두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5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바로 여시지 마시고 1분 정도만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안에서 충분히 식혀져서 온도가 맞아지면 그때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안쪽 부분은 스텐으로 되어 있거나 철로 된 제품들인데 그런 제품들을 닦아낼 때는 강한 수세미나 강력한 세제를 이용해서 청소를 하게 된다면 청소 후에 말끔하게 세제가 걷어지지 않으면 안에서 그 약품들이 말라서 조리하실 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굳이 세제를 사용하신다면 천연 세제들이나 주방용 세제들을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깨끗한 물로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1분의 시간이 지났는데 보시면은 안에 때들이 불어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안에 기구들은 탈거를 해서 따로 주방 싱크대에서 깨끗이 닦아줄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보시면은 이렇게 습기가 맺혀져 있어요. 정말 스팀 청소한 것처럼 안쪽에 이제 때들이 불어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세제로 닦아내면 깨끗하게 닦입니다. 지금 전자레인지 안에서 식초 냄새가 진동을 해요. 이 안쪽에서 식초를 계속 돌리다 보니까. 그렇지만 청소하고 나서 깨끗한 타올로 닦아내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없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쪽에 오염들을 부드럽게 닦아줄 거예요. 위에 부분에도 음식물이 튀어있던 것들을 깨끗이 닦아줄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닦였거든요. 그 다음에 깨끗한 타올을 이용해서 닦아주겠습니다. 지금 이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청소가 자주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리하면서 발생된 오염들이 벽에 붙어서 얼룩들을 남겼는데 사실 이렇게 얼룩들이 오래된 것들은 제거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요. 물리적으로 좀 깨끗하게 만들겠다 해서 무리하게 수세미를 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스크래치가 발생한 곳에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얼룩들이 조금 남더라도 이거는 사용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8, 90%의 퀄리티로 안전하게 청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쪽은 청소가 됐는데 이제 겉표면도 조금 닦아줄 거예요. 식초물로 사용하셔도 되고 다이소에 가시면은 이렇게 청소용 에탄올이라고 있습니다. 소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손이 닿는 손잡이 부분들이나 유리창 닦을 때 사용하셔도 되고 집 안쪽에 있는 문 손잡이들 그리고 수전 이런 부분에도 사용하셔도 되니까 구입해 두셔서 건강까지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프레이처럼 돼 있어서 뿌려주시고 닦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살균도 되고 성분이 알코올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얼룩도 잘 안 돼 있거든요. 청소하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으시니까 하나 구입해 두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청소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안에 남아있는 냄새들을 좀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전자레인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냄새나는 음식들을 데울 때 그 음식이 전자레인지 내부에 조금 배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베이킹소다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베이킹소다에는 냄새를 흡착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자레인지나 냉장고에도 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 그러면 베이킹소다를 접시에다가 얇게 펴서 넣어서 하루 이틀 정도 보관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냄새는 잡혀요. 베이킹소다는 다이소에서 구입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적당량 넣고
따로 전자레인지를 돌리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뚜껑만 닫아 놓으시고 하루 이틀 정도 넣어 두시면 냄새가 깨끗하게 제거가 됩니다. 요즘 전자레인지만큼 활용을 많이 하시는 가전제품 중에 하나가 에어프라이기인데, 에어프라이기는 바스켓형이 있고 또 오븐형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전자레인지와 똑같이 컵에다가 식초와 물을 1대1로 담아서 지금 보신 것처럼 청소를 해주시면 되고, 바스켓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법과 같이 청소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어요. 내부를 보시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청소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 바스켓 내부를 주방용 세제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바스켓 부분에다가 물과 식초를 1대1로 넣어서 5분 정도 돌리신 다음에 불어난 때들을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위에 보시면 이렇게 열선이 되어 있어요. 이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무리하게 물리적 힘을 가해서 청소를 하게 되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하실 때는 조금 안전하게 청소하시는 것이 좋고, 이 밑에 부분, 옆에 부분은 전자레인지 청소했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이제 전자레인지 청소에 이어서 주방 싱크볼 간단하고 쉽게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부터 한번 청소를 해볼게요. 이 안쪽에 있는 하수구를 먼저 청소를 좀 해볼 건데, 지금 보시면은 너무 더럽죠. 사실 신경을 안 쓰시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오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안쪽에까지 오염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같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오염들을 먼저 제거를 해줄게요. 자, 오염물들을 먼저 제거해주고,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솔 이용하셔서 하수구 청소하시면 되고, 솔을 구입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칫솔을 이용하셔서 청소를 하셔도 됩니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그 저염이 되지 않도록 주방에서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오염들을 한번 벗겨낼 거예요. 안쪽까지 이렇게 1차적으로 청소해줘도 깨끗해 보입니다. 그리고 대야를 이용해서 물을 조금 담아줄게요. 이렇게 잠길 정도의 물을 담아서 락스 종이컵 한 3분의 1 정도만 담아서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하는 동안 이 안에 있는 오염들을 제거하는 시간을 둘 거예요. 이제 싱크대를 닦을 거예요. 일단은 안에 있는 오염들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첫째로 음식물에서 나온 기름때들이 이 벽에 흡착이 돼 있어서 기름때가 발생이 되고요. 물이 마르면서 석회질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이 두 가지 오염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싱크대를 보시면은 이 벽 쪽이 가장 더러워요. 이런 수세미 이용해서 청소를 할 건데, 이 제품은 반대면은 부드러운 스펀지로 되어 있고 반대편은 부직포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제품을 이용해서 한번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세제는 또 알칼리 세정제, 기름때를 먼저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종이컵 반 컵 정도 부으시고 따뜻한 물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겉에면에 있는 기름때를 먼저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대 청소하실 때 수전도 같이 청소하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에도 이제 물때들이 잘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뒤에 부분, 이제 손이 다 들어가지 않는 부분도 솔을 이용해서 충분히 다 세정이 되면 깨끗한 물로 헹궈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기름때가 제거된 모습이고, 물때를 제거할 수 있는 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연산, 천연 세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산성 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자레인지 사용하고 남은 식초를 한번 더 이용을 할게요. 종이컵 반 컵 정도 넣어주시고 구연산을 하나 넣어줄게요. 식초하고 구연산, 이거 모두 다 산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분이라서 물때 제거에 탁월합니다. 연질수세미를 이용해서 닦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세제를 직접 만들었는데, 요즘 사실 잘 만들어져 있는 세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뒤에 성분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물때를 제거해야겠다, 그럼 산성세제. 그리고 기름때를 제거해야겠다, 그럼 알칼리 세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싱크볼에 세제들을 잘 발라주시고 일정 시간, 한 5분 정도 시간을 방치 둘게요. 지금 5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깨끗한 물로 한번 헹궈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락스물에 담가 넣었던 제품들을 한 번 더 미세한 틈까지 솔로 한 번 더 닦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헹궈서, 자,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너무 깨끗해졌죠?
이렇게 해서 싱크대, 하수구 청소까지 마무리가 됐고, 이제 간혹 청소를 하고 났는데도 이 싱크대 안쪽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물만 있으면 됩니다. 따뜻한 물들을 좀 틀어서 배수구에 남아있는 오염들을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집에 있는 하수구를 청소할 때는 세제도 중요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름때가 끼어 있어서 그 기름때 위에 오염들이 쌓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도 냄새가 난다. 이런 배수관 세척제라고 해서 다이소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세척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물때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코팅이라는 것을 하는데, 주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 코팅 업체한테 의뢰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뭐 린스를 이용한다거나 베이비 오일을 이용한다거나 인위적인 코팅을 하신다면 사실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기도 하고, 위생적인 공간에 위생에 맞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서 코팅을 하는 것들은 사실 음식물을 다루는 주방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방 상판 같은 경우에는 조리를 하시면서 발생되는 기름때들이 쌓여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얼룩들을 제거하는 방법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방 같은 경우에는 독한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위생적으로 음식들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친환경 약품들을 이용하거나 주방용 세제를 이용해서 청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오염이 좀 심할 경우에는 이 베이킹소다나 과탄산소다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쪽에 스며든 김치 국물들이나 오염들 을 제거하기에 굉장히 탁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면 되고, 과탄산소다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과 사용을 하게 되면 오래된 기름때를 제거하기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겉표면에 있는 오염들을 먼저 제거를 해줄 거예요. 이런 볼 안에다가 세제를 조금 풀어서 청소를 먼저 해줄 거예요. 집에서 사용하시는 퐁퐁입니다. 적당량 풀어서 뜨거운 물 사용해서 청소를 하겠습니다. 청소 제품은 두 가지를 갖고 와봤어요. 요거는 매직 블럭, 요거는 앞에 면은 부직포로 되어 있고 뒤에 면은 스펀지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요거 두 개 다 모두 부드러운 제품인데, 이 매직 블럭 같은 경우에 무리하게 한 곳을 집중적으로 청소했을 때는 광택을 벗겨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실 때는 세제들을 충분히 묻힌 상태에서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세제들을 잘 묻혀놓고 불려놓은 다음에 닦으시는 것들이 훨씬 깨끗하게 닦여요. 전체적으로 세제들을 묻혀주고, 요거는 뿔헤라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스크래퍼입니다. 안전하게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고, 헤라라고 해서 칼날을 삽입해서 사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스크래치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제품을 이용해서 가격도 1,000원 정도밖에 안 해서 하나 구입해 두시면은 상판 청소, 타일 청소 하실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하나 구입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긁어보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래 묵은 때들을 긁어낼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지금 이 위에 쪽 부분은 사실 오랫동안 기름때들이 방치가 되어서 잘 청소가 되지 않는데, 조금 더 강력한 수세미 이용해서 겉 오염들을 한번 더 긁어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선행이 되면 마지막에 매직 블럭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상판이 엄청 깨끗해져요. 강한 세제 이용하지 않으셔도 깨끗하게 청소되니까 비싼 돈 들여서 구입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청소가 이루어졌는데도 이제 상판에 완전히 이염이 된 오염들은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한번 제거를 해볼게요. 베이킹소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판에 있는 얼룩들을 제거하기에 되게 탁월하게 되어 있어요. 세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이컵 반컵 정도 물을 조금만 넣으시고 매직 블럭을 이용해서 잘 저어줄게요. 끈적끈적한 페이스트를 만들어서 오염 부위에다가 잘 펴발라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시면은 상판의 색깔이 하얗게 다시 돌아옵니다. 1차적으로 약한 약품들을 이용해서 청소를 해보시고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는 얼룩들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은 아까보다 훨씬 깨끗해진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매직 블럭에도 오염들이 묻어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안쪽에 스며든 오염까지 깨끗하게 제거가 되니까 김치 얼룩이나 소스들이 떨어진 곳에 이 방법을 이용하셔서 청소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행주를 이용해서 여러 차례 닦아서 약품들을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깨끗한 주방 상판 청소가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청소를 쉽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청소고수라는 유튜브 채널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청소 정보들과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